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픽셀 단위 영상 처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상의 화면 입출력 그리고 파일 입출력까지 함으로써 어떤 본격적인 알고리즘을 다루기 위한 기본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영상을 다루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다루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픽셀 단위, 가장 영상의 기본 단위가 픽셀이죠. 픽셀 단위 영상 처리이기 때문에 먼저 픽셀 단위 영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픽셀 단위의 어떤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픽셀 단위로 어떤 영상의 사칙 연산이라든지 논리 연산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픽셀 단위의 사칙 연산 그리고 논리 연산이 구현된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미리 구현해 두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픽셀 단위 연산을 활용해 보고, 또 다른 그림 찾기 예제라고 해서 영상 단위의 어떤 픽셀 단위 연산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픽셀 단위 접근 방법인데요. 영상이 2차원 배열로 주어지죠. 그때 각 픽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은 뭐 사실 간단하죠. 이 배열의 인덱스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 보다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 이미지형으로 myImage라는 변수가 크기죠. 가로 크기 640, 세로 크기 480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각 픽셀을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3장에서 픽셀 단위 접근 함수를 구현했었죠. getAt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픽셀 단위 접근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수를 매번 호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또 픽셀 배열의 인덱스 값을 곱하기, 더하기 연산으로 매번 구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방법, 즉 보통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방법, 직접 배열의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getPTR 함수로 픽셀의 포인터를 받아오고, 그리고 행당 데이터 원소수죠. wstep 값을 받아와서 이렇게 곱하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각 행별로, 행 단위로 픽셀 포인터를 받아와서 그냥 이제 열 단위 인덱스를 그대로, 열 단위 인덱스만 찍음으로써 픽셀을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전에 구현했던 getPTR 함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getPTR 함수, 이렇게 myImage.h, C myImage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환형은 픽셀 타입의 포인터겠죠. 그리고 포인터, 즉 p myImage 데이터의 포인터 값인데 특정 위치에서의 포인터 값을 얻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행번호 그리고 열 번호가 입력이 되는데, 기본 값으로 둘 다 0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안 써준다. 그러니까 getPTR 괄호 열고 바로 가로를 닫고, 그러면 두 값이 0이 되어서 결국 리턴 값은 이 뒷부분이 무시가 된, 0이 된, 즉 p 이미지 데이터 포인터 그 자체가 바로 반환이 되고요. 둘 중에 앞에 거 R 값만 지정해줬다. 그러면 R 값에 wstep 값이 곱해짐으로써 각 행의 시작 포인터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열 번호까지 써줬다. 그러면 열 번호 C가 더해져서 그 해당 포인터의 이렇게 열 번호가 더해진 값이 출력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픽셀 데이터의 첫 위치부터 쓰고 싶다. 그러면 매개 변수 없이 getPTR 출력을 호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개 변수 없이 바로 첫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행수를 각 행의 위치를 계산을 해서 쓰게 되고요. 혹은 이렇게 행번호를 입력을 해줬다. 그러면 그 행에서의 열 위치만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첫 위치만 가져다 쓰면 직접 이렇게 행당 원소 수정 이걸 곱해줘서 써야 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대신 getPTR 함수는 한 번만 호출하면 되겠죠. 반면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쓴다면 getPTR 함수는 총 영상의 높이만큼 호출이 되지만 이렇게 인덱스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쓰인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getPTR 함수를 불러서 픽셀의 포인터를 얻고요. 이 내부적으로 이미지의 픽셀 포인터는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쓸 수는 없고 이렇게 반드시 인터페이스 함수 getPTR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 원소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오고요. 그리고 매 행과 열마다 이렇게 보통 영상 처리에서는 이중의 루프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을 뜻하는 로우에 해당하는 단어의 첫 글자죠. 보통 로우란 행은 로우니까. 그래서 R로 인덱스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높이가 NH라고 하면 높이만큼 이제 루프를 돌면 되겠죠. 그리고 행마다도 마찬가지로 컬럼을 뜻하는 C가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 영상의 너비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제 매 픽셀마다 수행되는 구문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매 픽셀마다 수행되는데 여기서는 1을 대입하는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받아온 이 픽셀 포인터에다가 인덱스를 직접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행당 원소수의 행번호를 곱하고 거기에 열 번호를 더하게 되면 해당 픽셀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값을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곱해지는 이 R 곱하기 N W 스텝 이 값은 매번 계산이 될 수도 있는데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해줘서 옵티미제이션을 해줘서 이 계산은 이 루프 내에서는 계산이 실제로는 생략이 되도록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컴파일러가 최적화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생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최적화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도 크게 속도 저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죠. 대신 방법 2를 쓰면 오히려 코드도 더 간단해지고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안 해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루프를 두 개 이중으로 써주는 건 똑같고요. 대신 픽셀의 포인터를 이렇게 R 행번호를 씀으로써 매 행마다 픽셀 포인터를 받아오게 되겠죠. 매 행마다 얻어진 포인터고요. 그러면 그 행에서의 각 C, 각 열에서의 원소는 그냥 이 받아온 포인터에 바로 C만 배열의 인덱스로 넣어주면 똑같은 위치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제 이 getPTR 함수는 영상의 nHeight 횟수만큼 불러야 되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영상에서는 픽셀 개수는 몇만 개 내지 몇십만 개 되겠지만 많으면 몇백만 개까지 되겠지만 높이 자체는 많아야 몇천 보통은 몇백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 픽셀 수보다는 이 높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getPTR 함수가 호출된 함수는 매우 미미하게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수의 getPTR 함수를 호출하는 대신에 이렇게 모든 픽셀에서의 인덱스 계산이 매우 간단하게 그냥 C 값만 넣어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독성도 좋고 수행하는 시간적인 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전체에 걸쳐서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한 픽셀 접근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픽셀 접근을 이용해서 간단한 작업을 구현해 볼 텐데요. 그 작업은 제일 간단한 게 사칙연산이 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상과 영상을 더하는 사칙연산, 영상과 영상 사이의 사칙연산, 그리고 영상과 상수 사이의 사칙연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끼리 더하면 두 영상의 합이 이렇게 평균 영상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영상에 어떤 상수를 곱하면 밝기가 변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구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칙 연산은 구현은 매우 간단하겠죠. 이렇게 두 영상 사이를 두 영상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매 픽셀의 같은 위치의 픽셀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 매 픽셀마다 이루어지는 이 작업을 모든 영상에 대해서 반복해주면, 그래서 즉 더하기다, 영상 사이에 더하기다 그러면 매 모든 픽셀끼리 더해주는 것을 영상 전체에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영상 단위의 영산이 구현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칙 연산을 살펴보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그래서 함수 이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뜻하는 add, sub, multiply죠. sub는 subject고 div라고 된 것은 divide.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를 구현할 것이고요. p 연산자로 영상이 사용되죠. 영상과 영상 사이. 그래서 함수 이름은 add image, sub image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두 영상과 영상 사이니까 두 영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환 값은 당연히 영상이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파일에 헤더 파일 혹은 cpp 소스 파일에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는 그 파일만 인클루드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5장의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파일 myImage 펑션이죠. 펑션을 뜻하는데 뒤에 tion은 뺀 func.h 헤더 파일에 이렇게 사칙 연산을 구현한 함수를 써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몇 개의 함수는 이렇게 선언만 헤더 파일에 하고 정의 구현은 cpp 파일에 하는 구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ImageFunc.h에 이렇게 사칙연산 함수, 아까 이름만 살펴봤던 사칙연산 함수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국 다 같은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 add image 함수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image 함수, 우리가 쓰는 myImage 클래스가 템플릿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형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dd image 함수, 모든 사칙 연산 함수들도 다 템플릿으로 구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구현하는데 그러면 데이터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p 연산자로 사용되는 두 함수 형태가 같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영상이 들어와도 함수가 동작하면 더 편하겠죠. 그랬을 때 int형 이미지와 바이트형 이미지 두 개를 더한다든지 그런 게 자유자재로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p 연산자에 해당하는 영상도 각각을 이렇게 t1과 t2의 타입 네임으로 지정해주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영상, 반환될 값, 결과값에 해당하는 영상도 꼭 이것들과 같이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데이터형
즉 타임 네임이 사용되고 이렇게 T1, T2, 그리고 TO 아웃풋이니까 TO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의 데이터형을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미지의 매개 변수는 이렇게 두 개의 p 연산자는 const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const로 해서 src1, src2 그리고 각각은 데이터 타입이 t1과 t2가 되도록 해주고요. 출력 데이터 결과값은 TO형의 픽셀 타입을 가지는 DST, destination이죠. src는 source고요. 그래서 src1, 2와 DST를 매개 변수로 선언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구현은 픽셀 단위로 이제 이중의 루프를 도는 것이 되겠는데요. R과 T 이렇게 따로 빼줘도 되고 함수 속에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크기 정보 미리 받아와 뒀죠. 이러한 영상의 크기 정보 W스텝 행당 원소수와 높이는 이렇게 루프를 돌 때 루프의 범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행당 원소수는 사실 get W스텝 함수로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너비에다가 채널 수를 곱하는 것으로 대체했는데요. 실제로 행당 원소수 W스텝 값은 이렇게 너비의 채널 수 곱한 것에다가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정렬을 위한 더미 픽셀 값의 위치를 더한 약간 한 두세 픽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값이죠. 그런데 실제 영상을 더할 때는 그런 더미 픽셀에 대해서는 연산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유효한 픽셀 데이터에 해당하는 열수 곱하기 가로 너비 곱하기 채널 수를 이렇게 W스텝 값으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get W스텝 함수의 반환값과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값을 사용하고 높이는 그대로 getHeight 함수를 써서 높이를 얻게 되겠습니다. 근데 각 픽셀을 방문하면서 루프를 돌면서 계산하는 이게 실제 본체에 해당하겠는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어떤 케이스냐고 하면 이렇게 바이트형 영상일 때와 즉 결과가 바이트형, 언사인드 캐릭터형일 때와 언사인드 캐릭터형, 바이트형이 아닐 때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주는데요. 이것은 바이트형이 표현할 수 있는 픽셀의 범위 때문이죠. 바이트형은 0에서 255의 정수값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255를 넘는 300이다. 그러면 완전 엉뚱한 색깔이 결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클립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바이트형일 때는 그런 현상을 위해서 클립 함수를 사용을 하고 바이트형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두 개 여기서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클립이라는 함수를 바이트형 영상에는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립이라는 매크로는 어떤 것인가?